5면 하단 부분 제시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은 권모 씨가 자신을 신뢰하는 피의자에게 자신의 범행 내지 주가 관리 사실을 숨기고 단순한 추천 권유를 통해 매도 요청했을 가능성이라고 기재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제 82호증 권오수의 증언 녹취서 제시하겠습니다. 권오수는 2022년 10월 28일 1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김건희는 내가 팔라고 한다고 팔고 말고 할 사람이 아니다 라는 증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증언 녹취서 보셨습니까? 예, 봤고요. 예. 그러면은 권오수의 이 법정 증언 내용과는 이 보도 참고 자료의 내용하고는 사실이나 평가 내용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말씀 우선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서면에도 그렇게 쓰셨던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권오수는 저희 검찰이 시세 조정을 했다고 해서 주범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권오수는 재판에서 시세 조정 사실 일체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 저기 지금 검찰 지금 보여주신 거에도 검찰 신문이 뭐냐면 이 답변에 대해서 아니 결국에는 권오수 당신이 김건희와 주식을 팔라고 하면 팔 수 있을 정도의 관계가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권오수가 지금 부인하면서 저는 김건희와 그런 사이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겁니다. 그럼 저기서 질문하는 검사도 저희랑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희 수사팀이랑. 결국 공판검사를 했던 예전 수사팀도 결국 권오수가 김건희한테 그런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 질문을 했는데 권오수는 부인 진술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쨌든 수사를 쭉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종합해가지고 저희가 평가해서 사실 인정하고 판단을 하는데요. 이 경우에 봐서 권오수의 이 법정 진술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부인 진술로 믿기가 좀 어렵고 오히려 저희가 예전 수사팀부터 지금 수사팀까지 수사한 결과를 종합해 본다면 결국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수사 결과로서 말씀드린 겁니다. 2024년 10월 16일 4시경에 레드팀 회의 개최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레드팀 회의 누가 소집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수사팀은 수사를 마치고 수사 결과를 지휘부에 보고를 드렸고요. 지휘부에서 검토를 하면서 말하자면 수사팀의 의견은 알겠는데 최종적으로 내부 부장검사 회의 등을 통해서 리뷰를 해보자라고 해서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청구인 이창수가 소집한 건 맞습니까? 그러니까 검사장님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셨을 테니 맞을 텐데요. 그 의견이 지휘부에서 누가 어떻게 논의됐는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날 바로 당일 결정이 됐습니까? 바로 당일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자료도 준비하고 회의 준비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언제쯤 개최 요청이 있었습니까? 개최한다고? 개최 요청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저희는 적어도 그 며칠 전에 수사 결과를 지휘부에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드팀 회의를 소집한다고 한 날이 언제냐고요? 피청구인이 알게 된 날이.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며칠 전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참석할 수 있는 부장검사 등 수사 관련돼서 고참검사님들 일정 따라 가지고 회의 참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도 그 회의 들어가려고 하면 결국 회의 자료라든지 이걸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은 며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레드팀 참석자에게 사건 개요와 증거를 피청구인이 설명하고 수사팀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했고요. 이 회의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저희 내부 규정으로 보면 부장검사 회의에 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검찰 예규에, 대검 예규에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체 구성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처분 결정 등을 할 때 뭐 부장검사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기관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진행이 됐고 그 경우에는 수사팀이라든지 그 안건을 올리는 쪽에서 회의 자료 이런 걸 준비해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 레드팀 참석자에게 배포된 건 뭡니까? 지금 저희가 기자분들한테 수사 결과 브리핑할 때 사용했던 PPT와 지금 보도 참고 자료를 보셨는데요. 그거보다 한 1.5배 정도 좀 더 상세한 버전을 보여드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PPT로 설명드렸고 그런 류의 회의 자료를 제시해드렸습니다. 추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레드팀이라는 용어 자체에서부터 수사팀의 의견과 반대되는 논리나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회의를 소집해서 수사팀의 수사 결과가 옳고 정당한 것인지 잘못이 없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레드팀 회의를 운영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맞습니까? 네, 당연합니다. 저희가 레드팀이라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네. 기사 검색만 해보셔도 예전에 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한 사건 때도 레드팀 부장검사회의가 있었고요. 그건 이성윤 검사장 때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레드팀에게 뭐 수사 기록이나 증거를 객관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수사를 담당한 피청구인이 보도 참고 자료보다 조금 더 추가한 그런 자료를 제시하고 피청구인이 수사팀의 대표로서 이렇게 의견 제시를 하면 레드팀에서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까? 안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한데 이 회의가 4시간이 걸렸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증거 자료로 수사 브리핑 때 썼던 PPT 자료를 제가 재판관님께 드렸는데 보시면 상당히 상세합니다. 그 보도 참고 자료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도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 드리는 것보다 훨씬 상세합니다. 부장검사님들은 사실은 생각 이상으로 수사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만 보여드려도 이런 수사 했냐, 이건 어떻게 판단했냐 충분히 의견이 나왔고요. 그 의견들 종합해가지고 결과 발표를 한 겁니다. 예. 마무리하시죠. 예. 그 수사팀에서 레드팀의 의견을 반영해서 불기소 처분 결정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레드팀 회의 끝나자마자 다음 날 10시에 네,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적 있죠? 네. 레드팀의 의견을 반영해서 불기소 처분 결정을 하고 네. 보도자료도 작성하고 불기소 결정 이유도 써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미 상당 부분 작업이 돼 있었던 것이고요. 다만 레드팀 회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만약에 저희가 당장 처리하지 못할 정도의 의견을 주시거나 그런 것들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바로 발표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날 부장검사 회의를 통해 가지고 몇 가지 부분 설명 등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설명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수사 결론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려주셨고요. 그리고 그런 회의를 하고 나면 바로 발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사 보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명 이상을 모아놓고 저희 수사 결론과 여러 가지 자료를 보여드렸는데요. 그거를 시간을 끌어서는 수사 보완 문제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레드팀 회의 끝에 저희가 결론이 적정하다고 판단됐다면 곧바로 수사 결과 발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레드팀 회의 개최 전에 이미 불기소 결정은 정해졌고 이유서도 작성이 됐고 보도자료도 다 만들어졌다는 거네요? 아니 뭐 보도자료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레드팀 회의에 쓰는 회의자료 정도로까지는 저희가 준비가 됐었고요. 수사팀은 수사를 끝낸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지휘부 보고 이후에 지휘부에서 결정하기 전에 처분 적정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받아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점검을 받은 것이고요. 점검 결과 만약에 보완이 더 필요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수사는 더 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적정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바로 처리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공주지청 검사 김민구 파견받은 경위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김민구 검사가 자꾸 서면에 등장하고 하시는 이유를 솔직히는 모르겠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김민구 검사는 2022년 7월에 반부패 수사 2부로 와서 2024년 7월까지 부부장 검사로 2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송경호 수사팀 때부터 주무검사로 있었고요. 수사팀의 핵심 검사입니다. 제가 2023년 9월에 부임했을 때도 가장 수사를 잘 아는 검사가 김민구 검사였고요. 수사를 진행하는 중에 7월 달에 인사이동을 해서 공주지청장으로 발령이 갔지만 당연히 수사를 잘하는 검사가 떠나고 당연히 그 후임 저희 현 수사팀이 있음에도 인수인계 등을 위해서 현재 수사 관련된 부분을 메신저나 뭐 유선 등으로 협의하고 상의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분이 왜냐하면 그 검사님이 제일 수사상을 잘 아시니까요. 만약에 그 검사님이 그런 식으로 유선상 내부 메신저 등으로 협의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저희 중앙지검으로 출근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민구 검사도 공주지청장이라 기관장입니다. 그 기관장이 근무일에 본인 청을 비운다는 것은 사실 그 근무 이탈은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올 때는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뭐 검찰청 대검이라든지 법무부장인지 이런 직무대리 명령 받아서 했습니다. 자, 그 김민구 검사 파견 직무대리 명령 받아서 수행할 때 수사팀이 전결로 결정합니까? 검사장 승인이나 요청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공문은 저희가 기한해서 올리고요. 아마 그 결제 라인에는 검사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정확치는 않은데요. 그 아마 근데 김민구 검사를 직무대리 만약 필요해가지고 저희 청으로 불러서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가지고 수사에 참여시켰다고 한다면 그건 사전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검사장의 승인을 받았을 겁니다.
뭐 피청구인이 직접 그런 신청서 작성하고 대검에서 검찰총장의 승인이 내려졌고 검사장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았다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장께 사전에 보고를 드렸고 검사님께서는 필요하면 수사팀에서 적절히 조치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공문 기한하고 이제 그 결제 라인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라인에 따라 가지고 상급 기한을 보고를 했고 규정에 따른 명령을 득해 가지고 김민 검사가 출근하게 하였습니다. 네, 제안 이제 가겠습니다. 예. 다음